어제는 가을비치고 참 많은 비가 왔네요. 하루 종일 비가 왔으니까요. 블루투스 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촬영은 못했습니다. 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오늘 아침엔 햇볕이 쨍쨍하네요. 어제 젖은 오토바이를 좀 말리라고 아침에 나와서 오토바이를 달려보니까 확실히 비 오기 전하고 기온이 많이 낮아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감상 느껴지네요. 근데 지금 다시 해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나왔을 때보다는 괜찮은데 바람막이를 입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수수료는 어제 아침하고 비슷해요. 4,500원, 4,700원, 지금 이제 한 4,6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가고 있는데, 뭐 상계동에서 2콜 만에 청량리 쪽 넘어와서 지금 3번째 콜을 가고 있는데, 다시 경희대 쪽을 주는 콜이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동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그쪽으로는 안 주네요. 어제 아침에 나왔을 때는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날씨가 잔뜩 흐린 건 있었는데 비가 오고 있지 않아서 수수료가 높진 않았죠. 오늘 거의 비슷했어요. 콜 주는 것도 뭐 많은지 안 많은지는 둘째치고 D콜은 계속 줬죠. 거리는 좀 있으면서. 그래서 뭐 콜을 주니까 계속 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D콜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뭐 어제랑 시작은 비슷한데 대신 어제는 비가 한 10시 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빗방울이 굵어지고 비 오는 양이 많아지면서 수수료가 올라갔죠. 미션도 좀 있었고 수수료가 꽤 괜찮았어요. 어제는 점심시간부터 해서 콜을 안 붙여주는 시간이 없었고, 뭐 멀티콜로 갔다가 다시 단콜 가고 멀티콜 가고 하여튼 정신없이 어제는 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고 젖은 상태로 일을 하는데 춥더라고요. 이제는 날씨가 비 맞고 일하기에는 추워요. 어제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한 2시 정도 되더라고요. 수수료가 좋아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돈에 쫓아가다 보니까 제 시간이 돈을 쫓아간 거죠. 수수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날이었죠. 운수 좋은 날. 몸은 힘들고 춥고 위험하고 하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좋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제 그렇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오늘 낮 시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살을 깎아내겠죠. 어제 쓴 돈을 또 쿠팡 고간에 채워놔야 되니까 오늘 살을 떼어낼 텐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아침 시간은 괜찮습니다. 아직 살을 깎아내는 그런 기분은 아니고 괜찮습니다. 대학가 쪽으로 오면 대학생들이 아직도 등교를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더 빨리 해요. 7시 반쯤 준비하려고 나오면 그때도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초등학교 버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버스를 보면 이미 차에 타 있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고학년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몇 살 되지 않는데 어쩔 때는 8시 전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때 이미 스쿨버스에 타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치면 그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더 등교를 늦게 해요. 뭐 물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강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가고는 했지만 저도 90년대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저도 7시면 책가방을 메고 밖을 나와서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1교시 전에 이미 2, 3교시가 있었어요. 아침 1교시, 2교시가 있고 정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부터 뭐 9교시까지 있고 그 보충 수업이 있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고,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학원 가고 독서실 갔다가 집에 가게 되면 밤 12시, 그리고 고3 때는 밤 12시가 뭐예요? 거의 4시간 정도 자고 다시 또 학교로 가고 그 패턴을 계속 하는데, 근데 보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시대는 엄청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거는 똑같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새벽 시간에도 돌고 밤 늦게까지 배달을 하는데 노원구 상계동 쪽이니까 가보면 그쪽에는 학원가가 유명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집들은 다 중계동으로 이사를 와야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판으로 짜져 있는데 밤 12시에도 셔틀버스, 학원 셔틀버스들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쫙 서 있고 그 안에서 쏟아지는 아이들이 장난 아니죠. 그 애들이 다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 가서 바로 자겠습니까? 또 집에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자겠죠. 그 학생들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 옛날하고 같은
같은 공부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수업의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죠. 아무래도 수준이 더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 양을 보면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책을 보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보면 한 4시 이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또 학원을 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집에 오면 8시예요 애가 8시 정도 되고, 그러면 시간이 벌써 12시간이 밖에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어쨌든 집에 와서 편하게 신발 벗고 누울 수 있는 시간이 뭐 8시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집에서 또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하고 뭐하고 하면 거의 10시에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계속 하든 어쨌든 공부라는 것 때문에 보내는 시간이 못해도 13시간, 14시간은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간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의 일을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은 사장이나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고무줄처럼 막 늘렸죠. 물론 줄여주진 않았지. 일을 더 시켰으면 시켰지. 그렇다고 그 시킨 만큼의 임금을 더 확실하게 챙겨서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노동시간이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 뭐 15시간 철야 작업도 하시고 그렇게 보내셨던 분들인데, 하라 그러면 난리 나겠죠. 노동자들이 아마 다 난리가 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게 노동법도 바뀌고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근무 시간도 단축됐고, 그거 이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근로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전 때도 비슷하게 그런 공부들을 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지 않고 바뀌는 게 없어요. 30년인데 그 시간 동안 이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는데 저렇게 다니고 있는 애들을 보면 안 됐어요. 진짜 저는 해봤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집에서도 그러고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집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저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 싶은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안 시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 엄마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른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좀 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제 의견대로 막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야 이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아이 엄마는 아이들의 케어와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릇이 제 의견만 옳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 교육 방식은 저는 좀 불합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놓고 아이들이 면역력 떨어진다, 체력이 딸린다, 그러면서 한약 사먹여, 영양제 사먹여, 몸에 좋다는 거 다 사서 먹여가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제가 14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도 피곤해서 힘들다고 그랬을 때, 좀 쉬어, 이게 아니라 계속 보약 먹이고 좋은 거 먹이면서 나가서 더 일을 해,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 이렇게 집에서 얘기를 하면은 먹던 한약도 때려쳐버리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착한 거죠. 진짜 힘들어 죽겠고 어려운데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힘든데 엄마가 계속 몸에 좋은 거 다 먹이면서 가서 공부를 계속 하라고 밀어내잖아요. 이거 먹고 몸에 좋은 거니까 더 힘을 내서 공부하라고. 이거 지금 책을 패대기 치고 나가야 될 판이에요, 애들이. 근데 그걸 안 하고 참고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애들이 착한 거예요.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좋은 거 다 먹이고 해도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하게 되면 힘이 생기고 풀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저도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 일하면서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상황이 됐고요. 예전에도 사람들이랑 만나서 술 마시고 하는 거 좋죠. 그게 회사 생활의 낙이고 한데, 내일 쉬고 하니까 오늘 좋은 사람들과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 뭐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내가 먹고 싶고 좋은 사람들과 마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쉬면서 숙취제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사우나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에너지가 생겨요.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근데 그 전날 뭐 이거 접대하는 그런 술자리에서 먹기도 싫은데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사람들하고 술 진탕 마시고 그것들 뒤처리 해주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쉬려고 누워 있으면 아이 엄마 막 뭐라고 그러지. 어제 먹은 게 뭔지 난 확인하고 드지도 않은데 확인하라고 나오지. 변기 잡고 싸움을 하지.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면 안 풀려요. 아무리 잠을 자도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냥 억지로 다시 그 다음날 나가서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완전히 축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막 밤 늦게까지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잠이 안 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집에서 좋은 걸 먹이고 해도 체력이 보충되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부모님들께서. 지금이야 아이들이 집에 한둘 있고 하니까 거기에 쏟을 수 있는 돈들이 많아졌고 한 거지. 뭐 누나들도 많고 형들도 많은 그런 시대였었는데 뭐 한 공부 잘한다고 저한테만 막 다 오롯이 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피곤해도 들판에 자라서 있는 돼지 감자나 이런 거 먹고 갈아 먹고 막 갈아주고 이런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뭐 안 해줬죠. 참 옛날 얘기한다. 아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시절에 저희가 먹었던 그것들이 지금은 일부러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찾아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없어서 그걸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찾아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공기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 시절에는 비도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고 아무튼 많이 변했는데 모든 것들이 변하고 했는데 교육열이라든가 교육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지금 학교 다니는 이 방식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해요. 공부가 뭐가 힘드냐고.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엄마가 공부가 뭐가 힘들어. 가가지고 책상 앞에서 시원한 데서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하는데 그 뭐가 힘들어. 땡볕에서 고추 따는 엄마도 있는데 뭐가 힘드니? 왜 안 힘들어? 고추만 따봐서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지. 고추 안 따시고 공부해보셨으면 그게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아셨을 텐데 안 해보셨으니까. 저는 고추도 따보고 공부도 해봤어. 근데 공부도 힘들고 고추 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다 공부는 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공부도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컴퓨터 봐봐요. 컴퓨터도 그냥 코드만 꽂아 놓으면 기본적인 소비 전력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소비 전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쓰이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뭘 하면 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죠. 컴퓨터도 예전에는 그냥 펜만 달았어요. 컴퓨터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컴퓨터가 이놈께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펜을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달아도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 받는 거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물로 시켜요. 물로 시켜서 그 정도로 일을 시키는데 사람도 그냥 단순 노동하고 그런 건 힘들죠. 힘든데 머리 쓰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 소비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신체적으로 체력 소모되는 거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근육이 안 아플 뿐이지 머리는 아프죠. 머리가 지근지근 깨지고 열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시킬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시켜주지 않고 계속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드니 공부가. 대학 가면 편해지는데 뭐가 힘들어. 대학 가면 뭐가 편해져. 아니 대학 가면 뭐가 편해져. 대학 가면 뭐 좋은 회사 다 들어가지나? 똑같은데 대학만 가면 괜찮아져. 뭐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져요. 대학 가면 더 치열해지고요. 장난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결과를 그리고 나의 능력치를 측정할 때 시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에 필요한 공부들을 골라서 하게 되죠. 국영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공부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받고 또 스스로 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을 치르고 나면 저도 이 살면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미분적분 수학을 했어도
제가 어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미분적분을 내 머리로 수학 노트에다가 풀면서 회사 생활하고 사회 조직 내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AI 컴퓨터들이 다 해줘요. 기계들이 다 해주고, 물론 그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미분적분이 뭔지는 알아야 적용을 시켜서 기계한테 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무식하게 막 외우다시피 시험에서 패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방법은 무식한 방법이었다. 머리에 남지도 않고요. 저런 사람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었나 봐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본능적으로 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은 국영수 잘 해서, 학교 수업 잘 받아서 시험 잘 나오고 성적 잘 나오면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걸 잘하려고만 했던 거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칭찬과 인정을 포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뭐 천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래 그쪽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별로 없었고, 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시간 이상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게 아니고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용기를 내야지만이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재미가 오고 그럴 수 있다. 근데 너가 정말 이건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엄마의 입장도 있고 아빠의 입장도 있는데 오롯이 아빠의 입장만 펴서 너를 위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될 건 있는데, 그렇다고 네가 하고 싶거나 네 스스로가 찾아낸 너의 재능이 있다고 치면 그걸 꼭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조건 그거에 대해 인정을 한다. 꼭 얘기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찾은 모양이에요. 저는 빨리 찾아서 줄 줄 알았는데 영 답이 없네요. 저번에는 또 울상이에요. 애가 시험을 봤는데 뭘 틀린 모양이더라고요. 또 이거 풀었던 문제야? 또 알고 있었던 문제니?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풀어봤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틀렸던 거죠. 그럼 됐어. 너 지금 이거 다시 풀면 또 틀리니? 그랬더니 그걸 왜 바보야? 왜 틀려? 그걸 왜? 아빠는 바보야? 또 푸는데 어떻게 틀려? 그럼 이걸 좀 바꿔서 내면 같은 문제인데, 그래도 그러면 또 틀리겠니? 아빠 장난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됐어. 그럼 지금 틀린 게 울상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알고는 있었던 문제인데 조금 난해해서 못 풀었던 것 뿐이지, 다시 풀면 풀 수 있다며. 그러면 네가 이제는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는 건데, 시험을 봤을 당시에는 못 풀었어도 나중엔 다시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러면 된 거지. 뭐가 그렇게 울상이니? 너무 울상해 하지 마. 엄마는 뭐라고 할 거래요. 아야,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때? 아빠가 뭐라고 안 하잖아. 다시 풀었을 때는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다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제 못 풀었던 문제를 오늘은 다시 풀 수 있다고 그러면 어제보다 나은 거니까 내가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그 시험을 다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는데. 공부가 다른 애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 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보고 하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하는 거죠. 잘 봤을 때 더 많이 칭찬을 해줬을 때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당연한 상황이 아니게 만들어 가야죠. 시험 문제는 틀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꼭 이 시험을 남들보다 잘하려고 시험을 공부를 하지 말고 이런 걸 빨리 일깨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쉬우면 이 세상 고민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이 교육열 때문에 수능 진짜 대단하죠. 수능이라는 날은 한 나라가 수능 시험 때문에 출근 시간도 원래 9시면 1시간 뒤로 늦춰서 출근하게 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 수능 시험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급 차량들도 앰뷸런스 등도 사이렌을 울리지 말아야 할 시간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부모들은 뭐 절이니 교회니 가서 빌죠. 우리 아이 수능 시험 잘 봐달라고.
달라고. 세계적으로 시험 때문에 주식시장을 뒤로 미루는 나라는, 개장 시간을 뒤로 미루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온 나라가 이 수능 하나에 집중하죠.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이제 성인이 되지도 않은 18, 19, 재수하면 뭐 20, 뭐 이런 아이들이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걸 이겨내고 저도 시험을 보고 했지만 지금도 그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도 그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못 봐서, 시험을 못 봤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자살하는 사건들도 봤고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시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그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누군가가 바로 잡아주고 변해간다면 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될 텐데, 내가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죠. 네, 오늘은 점심 피크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 아침 시간부터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금액을 가지고 콜을 주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평소 때와 다름없이 조삼모사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한테 뿌린 그 금액에 비해서 저는 많이 오늘 다운시킬 줄 알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다운되지는 않았네요. 다행이에요. 전 정말 오늘 한 2,700원 막 이렇게 콜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3,000원 이하짜리 콜은 없었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 하나 있었는데 그게 3,000원이었네요. 그거 다 거의 4,000원 돈이었고,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운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어제 멀티콜을 받으면 거의 뭐 14,000원, 15,000원 이랬어요. 거의 이제 저녁 피크 타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맛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고, 그거에 눈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8,000원, 9,000원 이렇게 멀티콜이 뜨게 되면 이게 또 작아 보이네요. 이렇게 바로 전날 그렇게 숫자를 좀 봤다고. 이제 점심시간 피크가 끝났고요. 지금 1시 30분 정도 됐는데 콜이 이제 끊겼네요. 지금까지는 한 콜도 끊긴 적 없이 콜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콜이 끊겼습니다. 제가 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중얼중얼 떠들다 보니까 이 콜이 들어오면 배달 위치를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서 다른 걸 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성동구 쪽에 넘어갔다가 콜사가 됐고요. 성동구에서 다시 동대문구 쪽으로 저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앱은 안 끄고 키고 있고요. 다시 성동구 쪽으로 콜을 주면 그냥 씹을 생각입니다. 역시 사람은 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게 가끔 느끼는 거는, 노래를 계속 안 듣고 일을 하는 이유가 제가 아는 노래를 다 틀어놓고 음악을 듣기 때문에 그 가사들을 막 응얼응얼 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운전하면서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앞은 보고 있는데 뭐 앞차 쫓아가다가 갑자기 빨간불이어서 갑자기 쓰게 되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옆에 좌우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그냥 운전할 때하고는 다르게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느껴요. 그래서 잠 올 때나 정신을 깨워야 할 때 가끔 노래를 좀 크게 틀어놓고 하다가 정신 차려지면 끄고 다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그래요. 캠핑 가서 뭘 해도 이렇게 크게 낮에 덥지 않고, 밤에는 이불 살짝 덮고 자면 춥지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 딱 캠핑하기 좋은, 모닥불 피워놓고 딱 앉아서 모닥불 보면서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딱 계절인데, 진짜 이런 날 캠핑 장비 싸가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후련히 가서 하루를 보내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 현실이 그 대출금감리하고 아주 똥줄 타네요.